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과목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부분인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이 무엇이고 상담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 상담하고 소비자 상담하고 왜 이 개념을 좀 분리해서 쓰는가, 그래서 이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으로 일단 가볍게 접근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1장 소비자 상담의 개요 부분을 보시면요. 일반 상담의 의의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객관식이다 보니까 지문으로 통해서 이 부분들이 녹아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동그라미 보시면 일반 상담하면 의사소통 보이세요? 의사소통에다가 제가 형광펜 아마 앞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광펜 준비하셨으면 의사소통에 줄을 치시고 커뮤니케이션이다. 상담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줄을 치시고 쌍방간이다. 그래서 혼자서 하는 소통 창구가 아니라 상담사, 상담자가 같이 소통을 하는 쌍방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돼 있어요. 거기만 줄을 그으시면 돼요. 두 번째, 자, 정보를 교환한다. 그래서 상담 자체가 정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좋은 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 교환 줄을 치시고 또 쭉 가시면 협상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진한 글씨로 협상을 뜻하기도 한다. 세 번째, 보시면 문제를 해결해주는 특성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다 줄을 치시고요. 자, 네 번째, 상담이란에서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이란에서 쭉 줄을 그으시면서 앞에 상담이란 부분에다가 따라 괄호를 좀 치세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개념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줄을 보시면,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 상담사겠죠. 에게 자신의 불만이라든가 애로사항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개발 인간의 성장의 학습 과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상담이다. 그래서 자기개발, 자기의 성장 또는 자기 문제 해결, 뭐 본인의 어떤 그 애로사항, 치료의 관점 이런 것들은 일반 상담입니다. 그럼 그 밑으로 한번 보실게요. 중괄호 2번. 자, 소비자 상담의 의의 나와 있어요. 소비자 상담은 왜 위에 1번의 일반 상담과 차이가 있는가? 첫째, 가장 큰 차이점. 대상이 달라요. 대상. 자, 누가 대상이다? 소비자가 대상이다. 그래서 소비자에다가 줄을 치세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보시면 객관적 입장에서 상담해야 된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소비자 상담은 보통 애로사항이 있어서 문제가 와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교환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집중해서 생각을 하시면 그 키워드에 객관적이어야 된다가 같이 연계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책임 소재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책임에 대한 소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상담 기법을 개발해야 된다. 자, 지금 나온 부분들은 일반 상담하고 소비자 상담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이지만 키워드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이 소비자 상담사에 대해서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다른 점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체크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 절대로 순차적으로 외우지 마세요. 일단은 머릿속에만 상담, 소비자 상담은 소비자가 주체고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정보 제공이 목적이구나. 그리고 책임 소재나 원인 같은 것들을 파악해야 되구나. 또 상담사로서 상담 기법이라든가 전문 지식이 필요하구나. 이 정도만 머릿속에 넣고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3번 보시면 소비자 상담의 특성 돼 있어요. 1번. 자, 또 나왔어요. 객관적 또는 정확한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전달하기 위해서 객관적이어야 된다. 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 구매 전에 소비자 상담했어요. 요거는 괄호 치시고 그냥 줄만 그어두세요. 구매 전에 소비자 상담이 있구나.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실게요. 자, 구매 후 소비자 상담이 있구나. 여기까지도 똑같이 괄호를 치시고 이해만 하세요. 뒤편에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4번으로 가시면 방문, 전화, PC, 팩스 해서 소비자 상담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구나. 까지만 이해하세요. 그리고 또 더 그 밑으로 하단으로 가시면 특별한 뭐라고 돼 있어요?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소비자 상담은 아까 소비자가 주체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정보가 키워드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절차가 특별한 절차나 형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혹시 지문에 뭐 형식이나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좀 전개가 되면 그거는 틀리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식이나 절차가 없고 다양한 매체, 뭐 면대면, 대면으로도 가능하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팩스도 상담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일반 상담하고 소비자 상담의 차이, 특성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5번 중괄호 보실 때 소비자 상담의 대두 배경, 이런 소비자 상담이 왜 이게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됐을까 하는 환경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측면에서 소비자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자, 쭉 눈으로 같이 훑고 읽어 가시면서 둘째 줄에 보시면 선택과 의사결정을 도와준다 보이세요? 그 부분에다가 줄을 치세요. 그리고 쭉 가셔서 문제 해결의 조력자 보이세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해지고 대두되고 있다. 줄을 그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 시장의 환경이 다양해지고 선택도 힘들어지고 물건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줘야 될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조력자라고 표현이 됐고요. 이런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 상담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소비자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시고, 자, 그러면 기업의 측면에서는 왜 소비자 상담이 필요할까? 아까 앞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책임 소재라든가 원인에 대한 것들이 과거에는 그런 측면에서 대두가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보시면 이슈가 달라졌어요. 자, 둘째 줄 하단에 고객 중심적 또는 고객 지향적 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객 지향, 고객 중심 말고 뭐 고객을 위해서 고객은 왕이다, 고객이 VIP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객을 향한 마인드의 전환이 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이전에 소비자 중심으로 뭔가 변화가 되고 상품도 개발이 되고 이런 의견도 개진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 전환에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자 상담이 필요하고, 또 하나 그 셋째 줄에 쭉 뒷단에 보시면 소비자와 뭐라고 돼 있어요? 기업 간의 통로 기능, 의사소통이죠. 그래서 뭐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예전엔 소비자 기업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개념에서 그냥 분리가 된 개념이었는데 요즘에는 생산에도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고 뭐 프로슈머의 개념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라든가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의 소통 창구가 많아지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업의 측면은 이제 그 마인드의 변화, 그리고 소통 창구의 측면에서 이제 소비자 상담의 필요성, 대두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우세요? 그래서 자, 환경 측면에서는 소비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제가 말한 중요한 키워드를 줄을 치시고요. 기업의 측면에서도 기업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마인드 전환이라든가 소통 창구,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다가 키워드 중심으로 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자, 끝났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험의 기출문제로는 많이 나오진 않고요. 중요한 부분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만 지문에는 녹여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중괄호 6번에다가 별표를 치고 싶은 만큼 치세요. 여기는 무조건 한 문제는 출제된다. 하지만 이거를 줄줄줄 외워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자, 소비자 상담의 필요성 또는 소비자 상담이 왜 필요한가, 소비자 상담의 목적,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이 안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소비자 입장에서 자, 필요성 또는 목적이라고 하면 자, 땡땡땡땡 이렇게 있어요. 일단 왜 필요한가 보시면은 소비자 하면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땡에 보면 위치가 어떻대요? 약자이다.
그래서 저는 앞에 보면 이렇게 땡땡땡땡 있잖아요. 요거를 제 나름대로의 기억을 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외웠어요. 내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그래서 제가 하는 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는 처음부터 외우는 게 헷갈리지가 않고 좋아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앞서서 외우시면 돼요. 저는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두 번째가 돼 있으면 여기다가 1번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요. 약자에다가 줄을 쳤어요. 그래서 저는 약자부터 먼저 외웠다는 말씀이에요. 소비자 하면 일단 아무리 요즘에 소비자 마인드로 전환이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고 있지만 어쨌든 약자이다. 기업의 측면에 있어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약자를 먼저 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환경적인 측면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땡땡땡땡 보시면 네 번째 정도에다가 여기다가 2번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소비 확대, 구매량 증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요거는 환경의 측면. 저는 그래서 환경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소비 확대, 구매량 증가 또는 요구 증대, 욕구 발생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순서적으로 외우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확대되고 이런 것들은 소비자한테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때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 번째 어떻다? 피해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피해 증가 또는 그 책에도 있습니다. 사기 증가. 이 사기는 문제의 사기예요. 사기 진짜 이런 사기가 아니라 문제, 사기가 증가된다. 사기, 피해가 증가한다. 이런 사기 행위의 증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땡땡땡 세 번째로 놓고요.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해서 약자의 위치고 이런 환경에서 피해 사기가 증가하나 결국은 소비자 입장은 네 번째에서 제가 좀 위쪽으로 쓸게요. 네 번째 하면 제일 동그라미 위에 있어요. 땡인데 정보라든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소비자 상담이 필요하는데 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소비자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소비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생각나세요? 어떤 것들 제가 쳤죠? 환경의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 확대되고 구매량도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상담이 필요하다. 세 번째, 사기가 그만큼 증가하고 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상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는 결국 정보라든가 지식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 상담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어때요? 이해가 좀 쉬우세요? 그래서 앞에다가 내가 외우기 쉽게 번호를 좀 달아서 암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 소비자 측면은 이제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고 소비자 이 상담의 필요성 했을 때 두 번째 보시면 자, 기업 입장이죠. 기업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자,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 보통 이제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과거에는 이제 소비자 그 상품을 사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들에 대한 해결로 기업에 왔단 말이죠. 소비자들이. 그래서 그런 피해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왜 필요한가 했을 때 일단은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거기다가 첫 번째 동그라미 이제 그 동그라미 땡 1번에다 저는 1이라고 썼어요. 자, 피해를 입고 일단은 가져오면 결국 그 소비자한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식이 어떨까요? 나쁜 이미지죠. 그래서 나쁜 이미지.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나쁜 이미지로 결국 소비자 상담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나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비자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나쁜 이미지가 결국 생각했을 때 나쁜 이미지를 소비자가 갖고 있으면 어때요? 그 제품이라든가 이런 서비스에 대한 판매량이 어떨까요? 실제 감소가 되죠. 그래서 이 감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비자 상담을 통해서
잘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2번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의 감소를 원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했을 때 맨 마지막 동그라미 땡 보시면은 피해 구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올바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때요? 이걸 순차적으로 조금 그림을 도식화하면서 머릿속에서 외우시면 이 키워드, 여기 있는 줄을 다 외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 기업에서는 소비자 상담이 이런 나쁜 이미지 때문에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대응을 했다 했을 때는 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렇게 소비자 상담을 통해서 동그라미 땡땡땡 세 번째 보시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죠. 아, 이런 이미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났구나.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데이터를 정보로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결국은 제품 생산이라든가 서비스에 다시 도움이 되고 결국은 거기에서 새롭게 광고 이미지도 바꿀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업 측면에서 품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보를 재활용을 할 수 있다. 대응을 통해서 결국 그 결과를 가지고 성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앞서서 제가 강조를 드렸죠. 자, 마지막은 5번 하면 결국 소비자 지향. 결국 이렇게 하는 기업은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을 하고 경영 활동을 소비자 고객 중심 경영이라고 하는데 경영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거시적으로는 어떻다? 결국 기업에서는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업 이미지가 결국은 다른 말로 이미지가 향상된다. 쉬우시죠? 그래서 자, 기업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실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단 문제 때문에 나쁜 이미지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이 계속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거, 제품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을 결국은 기업 차원에서 올바르게 대응을 하고 대응을 통해서 어떻다? 정보를 생산하고 다시 재활용해서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다? 고객 중심 경영으로 다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윤이 확대된다든가 기업의 이미지가 향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럼 결국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기업의 측면이다 생각하시고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번호를 달아서 키워드를 알려드렸지만 이 키워드가 머릿속에서 이제 빠지셔도 돼요. 혹시 내가 이 중에 잊어버렸다 이런 것들을 기억에서 잊어버렸다 하실 경우에는 그냥 이 안에 기업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줄글 객관식 그 오지선다 안에서는 충분히 틀린 것들을 가려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쉽게 공부를 하시는 요령을 터득하셔야 돼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실기는 조금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필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요령을 통해서 내가 잘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본인의 스타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상담의 필요성은 소비자 입장, 기업의 입장, 그리고 뒷단에 지금 국가, 행정기관의 입장이 나와 있는데 시험의 대부분은 생각을 해보세요. 소비자 상담사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이라든가 기업의 입장에서 대부분 80% 이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두 개가 섞어서 지문에 녹여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다 별표를 마구마구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 문제는 확보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 국가의 입장이다. 자, 국가 입장에서 소비자 상담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 일단 국가에서는 어때요? 자, 불공정 행위 방지한다라고 해서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제재하는 국가의 입장이 필요하겠죠. 그게 동그라미 땡땡땡 해서 거기가 1번. 그래서 결국은 그 밑에 땡 같이
묶어버리세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결국은 이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렇게 예방하면 결국은 국가에서도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이게 그냥 1번이에요. 아, 분쟁 해결을 위한 거고 이것들은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이게 정부의 입장이라면 소비자 측면에서 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이제 서야 되겠죠. 그래서 보호라는 거를 기억을 하세요. 키워드.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를 하기 위함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소비자 피해를 똑같이 줄여서 피해를 줄이고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것들을 더 나아가서 어때요? 정책에 반영하거나 제도로서 장착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소비자 보호를 하거나 아니면 불공정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결국 손실을 줄이고 정책이라든가 제도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은 많이 했지만 키워드로 하면은 지금 아마 메모장이라든가 옆에 저 같은 경우는 메모장을 따로 준비하라고 말씀 안 드려요. 형광펜이나 색깔펜 그렇게 준비하셔서 이 책 안에서 다 소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에다가 줄을 치시고 또 중요한 것들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심화학습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또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굳이 여기에다가 또 키워드를 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중괄호 7번. 보시면 자, 중괄호 7번 같은 경우에는 또 나왔네요. 기업의 소비자 상담의 기능 그리고 소비자 단체의 소비자 상담의 기능. 저는 이거를 따로 나눠서 안 외웠어요.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상담의 기능이라든가 상담의 의의라든가 상담의 필요성이라든가 상담의 목적은 대부분 내용이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정부의 측면, 뭐 소비자의 측면, 기업의 측면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자가 그냥 앞에 나오면 그걸 다 똑같이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 한번 보실게요. 기업의 소비자 상담의 기능 동그라미 땡 보시면 자 쭉쭉쭉 하면서 정보를 제공한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땡땡 해서 세 번째 보면 피해 발생 시에 피해 구제 방법 조언 해결해 준다. 문제 해결이죠. 그리고 땡 의견 청취하고 신제품에 대한 정보 광고의 방향을 정립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같이 동일한 맥락이 있다라는 거죠. 땡 합리적 소비생활 올바른 사용도 유도한다. 이게 소비자 지향적 또는 고객 중심 경영으로서 소비생활을 올바르게 유도하는 것도 기업의 입장에서 가능한 것들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동그라미 땡 보면 기업 경영에 반영한다.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을 키워드를 줄을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그냥 연계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만 암기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생략하고 같이 그냥 연계해서 그 이해 맥락 안에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소비자 단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자,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 기업의 입장, 그리고 정부의 입장 배우셨는데 소비자 단체도 하나의 주체로서 그냥 입장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 단체들은요, 대부분 자, 민간 단체가 이제 있는데 이런 단체는 보통 소비자 운동을 많이 하거나 소비자를 위해서 으쌰으쌰 여러 가지 큰 목소리를 같이 내주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통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가장 큰 기능이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근데 정부의 입장하고 비슷할 거예요. 소비자 운동을 하거나 또는 소비자 교육을 하거나 똑같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뭐 비교 정보도 많이들 나오잖아요. 그죠?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본인 그 단체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보통 알선한다거나 이관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알선 또는 이관 또는 이첩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이관 이첩 알선을 통해서 다른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조력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단체하면 이런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 정책, 제도를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역할처럼 제도, 정책의 반영을 하느냐, 정책화할 수 있느냐, 단체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단체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시험에 살짝 꼬아져서 정책을 단체에서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틀린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런 키워드를 일단 인지하시고 옆에다 노트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노트를 하시고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소비자 단체의 기능 보시면, 자, 피해 구제, 줄 치시고 정보 제공, 의사소통도 하고 정보 수집도 하고요. 정책 수립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라고 돼 있어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교육도 하고 분쟁 조정 역할도 하고 전문기관 알선, 이첩, 이관의 역할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났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부터 문제를 딱 꼽아서 얘기하라 그러면 소비자 측면, 기업 측면, 단체 측면, 정부 측면, 이 4개 측면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맥락으로 이해를 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더 상위로 가서 공부를 하라 말씀을 하신다면 소비자와 기업의 측면에서 소비자 상담이 필요하거나 의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포커싱해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 상담의 영역 보시면, 자, 주체에 따른 상담이 있고, 넘어가시면 내용 차원에 따른 상담이 있고, 구매 과정에 따른 상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서서 제가 잠깐 그 소비자 형식 절차 없다 이런 필요성에 있어서 제가 구매 전, 구매 후 상담 괄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주체는 어떤 사람이라든가 누가 주인공이냐죠. 그래서 민간인 소비자 단체에서 상담할 수도 있고, 사업자, 기업에 의해서도 소비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고, 기관, 정부기관이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소비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내용은 대응이 될 수 있고, 치료의 차원이 될 수도 있고, 정보 제공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의 차원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책의 교재에서는 이렇게 단락해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 치료의 목적도 있을 수 있고 정보 제공, 교육적, 다만 일반 상담은 치료의 목적이라든가 주관적 측면, 어떤 실질적인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지만 소비자라고 하면 보통 대응이라든가 정보 제공이라든가 교육이 훨씬 더 그 내용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별표 하나, 자, 동그라미 3번에다 치시면 됩니다. 소비자의 구매 과정에 따른 거. 그러니까 과정은 어떻게 보면 순차적인 거죠. 구매 전에 상담이 이루어지느냐, 구매 시점에 이루어지느냐, 구매 후에 상담이 이루어지느냐 해서 이 과정에 따른 상담이 있고, 과정별로 내용이 다르고 상담사가 해야 될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요게 과정에 따른 상담이 이렇게 3가지가 있구나라고 일단 인지를 하시고, 요 내용의 자세한 거는 뒤편으로 가시면 이제 내용으로 전개가 되니까 거기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수업할 거예요. 1과목이 다 나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앞에서 소비자 상담과 일반 상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각 그 소비자냐, 주체에 따라서 또는 기업이냐, 정부냐, 단체냐 해서 각각의 필요성이라든가 소비자 상담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정에 따른 상담에 대해서 3가지가 있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가볍게 좀 공부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계해서 2장까지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벼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